안녕하세요. 강사 송정우입니다. 지금부터 스프링 2.5 강좌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스프링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스트러치로 아주 각광받는 굉장히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는 바로 그런 프레임워크 중에 하나죠. 바로 이 스프링이라고 하는 바로 이 부분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공부를 시작하게 되겠는데요. 자, 이 스프링이라는 거 생각만큼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규모 자체가 아주 방대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 스프링을 공부할 때 자, 순서대로 무엇인가를 공부를 하고 차례차례로 이렇게 수순을 밟아가면서 공부한다라는 것보다는 어떤 주로 모듈을 기준으로 해서 내가 필요한 어떤 특정 부분을 가지고 파고들, 그렇게 계속 파고들어도 무언가 계속 새로운 것을 또 우리가 계속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마술상자와 같은 그런 프레임워크가 바로 스프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스프링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우리가 이제 순서를 두고 공부를 한다는 것 자체가 참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일단 스프링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또 처음 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자, 일단 파트 1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처음에 스프링이라는 것을 어떻게 활용하고, 그리고 스프링이 무엇이고, 그리고 이제 이것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처음에 시작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래서 좀 더 스프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적응력을 높이고 좀 더 친숙해지기 위한 자, 그런 주제로서 저는 파트 1이라고 하는 이런 주제를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자, 일단 이 스프링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용하기 위한 용도는 뭐, 크게 두 가지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자, 이 스프링은 크게 우리가 응용 프로그램 쪽에서 여러분들이 활용하실 수가 있고요. 자, 응용 프로그램 쪽에서 활용하실 수가 있고, 또는 이제 웹 어플리케이션, 웹 응용 프로그램에서도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프링이라고 하는 것이 뭐 우리가 이제 주로 이제 보통은 웹 프로그램 쪽으로 많이 이제 이용을 하지 않나, 이제 그렇게도 또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자, 실제로는 우리가 이제 응용 프로그램 쪽에서도 많이 활용을 하기 때문에, 자, 그런 쪽에서도 여러분들이 이 스프링을 다양한 각도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조금 이제 많이 강구를 좀 해보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저희는 이제 그 주로 많이 여러분들이 활용하시고자 하는 쪽이 웹 어플리케이션 쪽이기 때문에 주로 이제 예제라든가 이런 부분은 이제 주로 웹 쪽을 많이 활용을 하겠지만, 아무래도 그것도 우리가 이 스프링이라고 하는 개념적인 부분이라든가 또는 응용 프로그램 쪽도 사실은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자, 이쪽 방면에서도 어떻게 우리가 이제 활용할 수 있는지 이제 그런 쪽도 우리가 여유가 되면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하지만 이제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 우리가 여기서는 어떤 특정 주제에 대해서 들어가기보다는 전체적인 하나의 입문으로서 여러분들이 스프링이라는 것을 도대체 어떻게 공부를 하기 시작해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이제 사용을 해야 되는가, 그런 기본적인 적응력을 높이는 이제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지금 여기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좀 부담 없이 그냥 그 예제라든가 실습 부분들을 그냥 부담 없이 잘 따라오시다 보면은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필요한 어떤 특정 주제에 대해서도 별 부담 없이 아마 이제 공부를 하실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우리가 이 스프링에 대해서 먼저 이 스프링이라는 게 무엇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좀 간단하게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스프링이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가, 이제 그런 것도 우리가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간단하게 실습을 통해서 어떻게 구현하는가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쭉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은 이 스프링이라는 것을 이제 이게 무엇인가를 좀 더 여러분들이 세부적으로 알아야 아, 이걸 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도 아마 이제 그 절실하게 느끼실 수 있을 테니까, 자, 도대체 이제 스프링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그 특징은 무엇인가? 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씩 하나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스프링의 개요와 특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 일단 첫 번째. 자, 스프링이라고 하는 것은 EJB 기반으로 개발을 하지 않고 포저 기반으로 개발을 하더라도 가볍고 제어가 가능한 상호 관련이 적은 AOP를 지원하고 컨테이너를 통해 라이프 사이클을 관리하고 XML 기반으로 컴포넌트를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프레임워크다. 상당히 장황하게 아주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서 이제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한번 문구를 한번 잘 들여다보도록 하죠. 얘네들이 뜻하는 것이 무엇인가? 일단 EJB 기반으로 개발을 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EJB 기반으로 개발한다는 그 말 자체가 뜻하는 뉘앙스가 있죠. 바로 그만큼
규모가 커지고 컴포넌트의 부담이라든가 여러 가지 주변 환경이 상당히 무거워질 수 있다는 거거든요. 자, 바로 이제 그런 부분들을 그렇게 무겁게 개발하지 않고 포조. 자, 여기서 이제 포조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이 포조라는 것은 자, plain, old, 자바, 오브젝트라고 하는 약자를 씁니다. 그래서 이것은 평범한 자바 객체라는 뜻을 이제 우리가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J2SE 때 코어 자바를 공부하시면서 기본적인 객체를 만들어 보셨고 객체를 사용을 해 보셨죠. 바로 그러한 평범한 자바 객체를 이용한다. 자, 바로 이것이 스프링의 첫 번째 아주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즉 복잡하고 무겁게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늘 사용해왔던 간단한 객체만으로도 우리가 이 스프링이라는 것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더라도 가볍고 제어가 가능한 상호 관련이 적은 AOP를 지원하고 컨테이너를 통해 라이프 사이클을 관리하고 그 다음에 XML 기반으로, 즉 여기서 이제 XML 기반이라는 말도 아주 중요하죠. 컴포넌트를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프레임워크다. 우리가 이 스프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내부적인 메커니즘을 따져보면요. 크게 두 가지의 특징을 가진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두 가지가 뭐냐면 바로 AOP라고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DI라고 하는 이 두 가지 특징이 결국 스프링을 공부하면서 최종적으로 남는 가장 궁극적인 개념이거든요. 그리고 가장 특별한 기능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스프링을 공부하시면서 결국 이 두 가지 특징에 대한 여러 가지 다양한 다각적인 활용 방법을 공부를 하시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두 가지에 대해서는 차차 우리가 이제 그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 일단 이 문구가 뜻하는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을 우리가 그 밑에서 한번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스프링은 간단히 말하면 엔터프라이즈 환경에서 필요로 하는 기능을 제공하는 프레임워크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대규모 프로젝트에서 했던, 즉 예전에 EJB 기반에서 제공했던 그런 다양한 그런 다양하고 복잡한 그런 기능들을 스프링에서도 그대로 구현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스프링은 J2EE가 제공하는 다수의 기능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J2EE를 대체하는 프레임워크로 자리 잡고 있다. 아주 참 중요한 얘기죠. 예전에 J2EE 하면은 사실 우리는 주저하지 않고 바로 EJB를 손꼽았습니다. 하지만 EJB라는 것 자체가 그 원래 빈이라고 하는 이 빈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죠? 원래는 우리가 재활용이 가능해야 되고 그리고 상당히 가볍고 바로 이제 그런 부분들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EJB는 사실 그렇지가 않죠. 상당히 무겁고 그렇죠. 여러 가지 그 개념으로 얽혀진 자 바로 그런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다는 얘기죠. 바로 스프링은 그런 부분을 과감히 탈피하고 간단하고 가벼운 그런 구조로서도 이런 EJB가 가지고 있던 그런 기능들을 대체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밑에 보시는 것처럼 복잡한 엔터프라이즈 환경,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겨냥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그 스프링입니다. 그래서 평범한 자바 빈즈, 결국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포조라는 개념이죠. 포조. 자, 이 평범한 자바 객체를 사용해도 EJB에서만 가능했던 그런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또한 서버 측 개발에만 국한되지 않는 모든 자바 어플리케이션 개발에 활용될 수 있다. 자, 이 얘기가 아까 방금 또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바로 크게 웹사이트를 만들 때만 쓰는 것이 아니고 결국 서버 측 개발 이런 네트워크 개념이 포함된 주로 이제 이런 웹사이트 개발에서만 쓰는 것이 아니고 응용 프로그램 그냥 일반적인 응용 프로그램을 만들 때에도 이 스프링이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적용하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단순성과 그 다음에 테스트 용이성, 그 다음에 느슨한 결합성 이런 것들을 보장받을 수 있다. 특히 이 느슨한 결합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DI라고 하는 바로 이 부분의 개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되는 거죠. 결국 이 DI의 또 확장된 개념이 결국 AOP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또 이제 스프링의 특징을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나오는 그 개념 자체가 결국 중복되는 내용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객체 라이프 사이클을 관리를 해서 하기 위해서 우리가 DI를 사용하는 경량 컨테이너를 또 스프링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스프링은 딱 스프링 하면 이게 우리가 떠오르는 어떤 특정한 이미지가 가볍다는 거예요.
가벼운 컨테이너입니다. EJB와는 다르게 굉장히 가볍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프링이라는 것이 이 스프링이란 말뜻 자체도 자 괜히 이런 용어를 아마 붙인 건 아니겠죠. 우리가 스프링이라는 것은 어떤 이제 봄이라는 뜻 또는 뭔가 용수철처럼 탕탕 튀긴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보듯이 굉장히 가볍게 만들어진 컨테이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스프링은 자바 객체를 담고 있는 또 컨테이너이기도 하다. 그래서 아까처럼 어떤 복잡한 여러 가지 그 EJB라든가 이제 그런 뭐 J2E가 제공하는 그런 복잡한 여러 가지 개념보다는 단순한 그렇죠? 단순한 포조, 그렇죠? 포조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컨테이너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얘기가 또 나오고 있죠. 자바 객체의 생성과 소멸과 같은 결국 라이프 사이클을 스스로 관리하면서 필요한 객체를 가져다가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바로 그러한 개념의 컨테이너가 스프링이다라고 우리가 또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해서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이 스프링은 DI 패턴을 지원한다. 예, 요것도 아주 우리가 이제 스프링이 남는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 DI라고 하는 것은 요것을 우리가 그대로 해석을 해보면 디펜던시 인젝션이라고 해서 보통 의존성 주입이다. 보통 이제 그대로 직역을 하게 되면은 의존성 주입이라는 요런 말로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요즘에는 이렇게 의존성 주입이라는 말보다는 이걸 좀 더 개념적으로 우리가 직역보다는 어떤 의역적인 부분에서 좀 더 이해가 쉽게 해석을 하게 되면은 이제 보통 이렇게도 또 많이 해석을 하죠. 종속객체 주입이다. 그래서 이 DI라고 하는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또 어떻게 보면 스프링에 우리가 가깝게 접근할 수 있는 또 그런 하나의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DI라고 하는 것은 객체와 객체 간의 의존성을 최소화시키겠다는 얘기예요. 다시 얘기하면 내가 이 어떤 특정 그 클래스에서 객체를 생성할 때 반드시 걔가 있어야만이 생성하는 것이 아니라 걔가 없어도 그리고 얘가 수정이 되거나 변경이 돼도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결합성 또는 의존성 이거 자체를 희미하게 느슨하게 만들고자 하는 그런 개념이 바로 DI라고 볼 수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이렇게 예, 몇 가지 특징들, 예, 스프링에 대한 특징들을 살펴봤고, 자,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프링은 아까 DI 패턴을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또 그것과 우리가 같은 맥락에서 이 AOP라는 것도 지원한다.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사실 이 스프링하고 이 스프링을 결국 이렇게 예, 결국 볶다가 이렇게 딱 남는 결국 맨 마지막에 남는 것은 두 가지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근간은 DI라고 하는 요 부분과 AOP라고 하는 이 두 가지 개념이 결국 스프링을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개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AOP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관점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어떤 관점을 지향하는 프로그래밍 방식이다.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 자, 이 AOP에 대해서도 우리가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 여기서는 그냥 간단하게 AOP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트랜잭션이나 로깅, 보안과 같이 여러 모듈에서 공통적으로 필요하지만 실제 모듈의 핵심은 아닌 기능들을 분리해서 각 모듈에 적용할 수 있다라는, 자, 이런 개념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이런 얘기예요. 어떤 특정 객체가 예, A라는 일만 하면 되는데, 자, 하다 보니까 B라는 일과 C라는 일도 계속 요게 병행이 되더란 말이죠. 결국 뭐 B나 C라는 일이 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트랜잭션 기능이라든가 로깅 기능, 보안 기능 이런 것들이 자, 요 객체를 통해서 내가 원래 하고자 하는 기능은 A지만 결국 하다 보니까 B와 C라는 기능까지도 같이 겸비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얘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객체도 마찬가지로 얘는 예, Z라는 기능만 필요한데 똑같이 B와 C라는 기능을 또 얘도 예, 구현을 해야 되는 그런 중복된 기능들을 계속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결국 필요에 따라서 하다 보면은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원래 이 객체가 하고자 했던 일 그것만 신경 쓰게끔 하자는 얘기예요. B나 C와 같은 원래 얘가 하려고 했던 그런 기능이 아닌 어쩔 수 없이 하다 보니까 결국 중복되는 그런 업무가 아닌 원래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만 이렇게 지향할 수 있는 바로 그렇게 우리가 이제 그 패턴을 이어갈 수 있는 그것이 바로 AOP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지원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또 아까 누차 얘기했던 무슨 얘기예요? 포조를 지원한다. 자, 평범한 자바 객체를 사용하게끔 한다는 얘기예요. 복잡하고 이런 그 예, 아주 예, 머리 아프게 골치 아픈 그런 기능들이 아니고 간단한 지금까지 늘 써왔던 평범한 자바 객체를 가지고 지금까지 우리가 예전에 아주 무거운 그런 EJB라든가 그렇게 복잡한 그리고 아주 거대한 그런 컨테이너에서 지원했던 그런 기능들을 간단한 자바 객체를 가지고도 구현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을 가진 것이 또 스프링입니다. 해서 스프링 컨테이너에 저장되는 자바 객체는 특정한 인터페이스를 구현하거나 클래스를 상속받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기존에 작성한 코드를 수정할 필요 없이 스프링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도 아주 스프링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또 스프링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죠. 트랜잭션 처리를 위한 일관된 방법을 제공한다. 해서 JDBC를 이용하든 JTA를 이용하든 또는 컨테이너가 제공하는 특별한 트랜잭션을 사용하든 간에 상관없이 설정 파일을 통해서 트랜잭션 관련 정보를 입력하기 때문에 자, 바로 이 설정 파일을 통해서 그쵸 요거 때문에 트랜잭션 구현에 상관없이 동일한 코드를 여러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다. 결국 우리가 아까 봤던 DI라고 하는 그 패턴을 그대로 확장해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즉 객체와 객체 간의 어떤 그런 결합성, 어떤 의존성 자체가 상당히 많이 멀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꼭 얘를 써야지만이 우리가 얘가 만약에 변경되면 어떤 특정 객체가 변경되면 얘도 반드시 변경을 해야만 하는 예, 그런 어떤 결합성 면에서 상당히 많이 우리가 이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영속성, 퍼시스턴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영속성과 관련된 다양한 API를 지원한다. 영속성이라는 게 뭡니까? 무언가 데이터를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하고자 하는 특성을 얘기하는 거죠. 바로 그것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겠습니까? DB죠, DB. 자, 우리가 메모리에다가 저장하는 것은 프로그램이 종료되면 다 사라지지 않습니까? 하지만 DB나 파일에다가 저장하게 되면 프로그램이 종료를 해도 전기가 나가도 자, DB에 저장되어 있는 것은 계속 남아있다라는 얘기죠. 바로 이제 그런 기능인데 바로 이런 것이 바로 JDBC를 비롯해서 아이바티스, 하이버네이트 또는 JPA, JDO 등 자, 이런 데이터베이스 처리와 관련해서 널리 사용되는 라이브러리와의 연동도 지원한다니. 이 스프링의 가장 또 중요한 좋은 점 중에 하나가 굉장히 호환성이 좋다는 얘기예요. 즉 다른 컨테이너하고 굉장히 잘 어울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다른 컨테이너 쓰다가 스프링을 바꿀 때 기존에 썼던 그 컨테이너 패턴을 다 버려야 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썼던 컨테이너 패턴을 그대로 가져다가 서로 어울려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이런 것이 또 스프링의 아주 중요한 장점 중에 하나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마지막에 우리가 다양한 API에 대한 연동을 지원한다. 그래서 스프링은 JMS, 메일, 스케줄링 등 엔터프라이즈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API 설정 파일을 통해서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것도 아주 스프링의 특징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이제 스프링의 구조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죠. 자, 스프링이라는 것이 도대체 이제 어떻게 내부적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자, 그거를 잠깐 살펴보면은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스프링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바로 그런 부분이 바로 이 스프링 코어입니다. 그러니까 스프링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기능들을 이제 지원하는 가장 말 그대로 컨테이너, 가장 기본적인 컨테이너. 그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스프링 코어가 되는 거죠. 바로 이 부분이. 자, 그 위에 보시면은 이제 여러 가지 모듈로서 각각의 특정 기능을 지원하는 다양한 모듈로서 이렇게 구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AOP라든가 ORM, DAO, 컨텍스트, 웹, 그 다음에 웹 MVC,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기타 등등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이제 몇 가지만 예, 골라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들게 보여주고 있는 이제 그런 화면인데, 자, 바로 이와 같이 스프링이라는 것이 어떤 무언가를 순서대로 공부를 한다기보다는 내가 필요한 어떤 특정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파고들어야 되는 바로 그런 주제가 바로 스프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예, 일단 코어 부분은 예, 밑에 설명을 간단하게 지금 해놓고 있는데 코어라고 하는 것은 DI라는 바로 이런 기능을 제공하는 자, 우리가 바로 전에도 얘기했지만 스프링은 바로 DI 그리고 AOP 이 두 가지가 가장 핵심 기능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바로 이 DI라는 기능을 제공을 하는 물론 그거 외에도 다양한 기본적인 핵심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그 위에서 이제 바로 이것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그 기반 하에 이제 이렇게 다양한 모듈들이 예, 수행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컨텍스트라고 하는 것은 컨텍스트라는 정보를 제공하는 설정을 관리한다. 즉 JNDI라든가 지금 우리가 검색 서비스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EJB, 그 다음에 국제화 스케줄링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컨텍스트 모듈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DAO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이 DAO 바로 데이터 객체를 접근할 수 있게 해주는 패턴. 바로 이 DAO라는 것은 주로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게 바로 DB겠죠. 그래서 이 DB와 관련된 JDBC. 자, 요거 모듈을 제공하는 것이 바로 DAO가 되고 그 다음에 ORM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오브젝트 릴레이션 매핑 해가지고 예, 객체 관계를 이제 서로 연결시켜주는. 그래서 우리가 요게 가장 대표적인 컨테이너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이버네이트나 아이버티스. 바로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모듈이 바로 ORM 모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에도 잠깐 얘기했지만은 이 스프링이라는 것은 굉장히 폐쇄적인 컨테이너가 아니고 기존의 컨테이너들과 상당히 잘 어울릴 수 있는 바로 이제 그런 특징을 갖는 것이 또 이 스프링의 아주 중요한 그리고 아주 또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AOP라고 하는 게 있죠. AOP도 뭐 누차 말씀드렸지만 스프링의 가장 핵심이 되는 기능이고 이 AOP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DI를 좀 더 확장시킨 그런 개념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다라고 예, 전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웹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말 그대로 웹과 관련된 아무래도 우리가 주로 이제 이 스프링 같은 경우는 웹사이트에서 많이들 예, 적용을 하시기 때문에 바로 이 웹에 관련된 모듈 예, 상당히 관심이 많이 가는 그런 모듈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웹을 통해서 우리가 웹의 MVC 자 아무래도 이 MVC 패턴으로 많이 개발했던 것은 스트러치를 많이들 이용하셨을 텐데 바로 그런 스트러치 하고도 같이 연동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스트러치를 버리고 새롭게 그 스프링으로 갈아타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스트링으로 작성했던 것을 스프링과 같이 연동을 해서 같이 어울려서 개발할 수 있는 바로 이제 그런 장점. 그죠? 누차 말씀드리지만 결국 서로 예, 그 호환성을 갖고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장점. 그런 장점이 바로 스트링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여드린 이런 모듈 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모듈들을 우리가 여기에서 예, 포함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혹시나 나중에 여러분들이 좀 더 관심을 가지시다 보면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특히 이 스프링은 여러분들이 어떤 순서대로 공부를 한다기보다는 예, 말 그대로 어떤 특정 주제에 대해서 내가 원하는 주제 그런 쪽으로 파고드시는 것이 아무래도 스프링을 좀 더 잘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지 않을까 예, 그렇게 예,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이제 스프링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에 대한 그 부분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